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 물류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상 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해운 물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대한해운이 21% 상승했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STX 그린 로직스가 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STX 그린 로직스는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STX 그린 로직스가 6월 25일에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이틀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직전 고점을 시가 갭으로 돌파하고 아침에 25%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주봉상이 저항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요. 주봉 저항에서 살짝 눌리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돌파한다면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STX 그린로직스가 급등할 때 대한해운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시총이 9천억으로 STX 그린로직스보다 훨씬 크죠.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한해운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상 저항 영역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이 대한해운이 움직임이 연속성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니죠. 급등하고 쉬고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급등하고 나서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클 수 있고 완만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디램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텍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에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초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메모리 라인 전반을 최대로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JMB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JMB는 20년 가까이 삼성전자에 스태커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 맞춤형 스태커 시스템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법인에서 생산 중인 AI 기판 판매 단가가 15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에 이수페타시스가 13% 급등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다층 기판을 납품 중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직전 고점을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작년 5, 6, 7월에 사상 최고가 돌파 후 급등이 있었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면 수익 내기 수월한 흐름입니다. 주도 테마 주도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공략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김밥의 핵심 재료이자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는 김 가격이 오르면서 사조 대림이 22% 급등했습니다. 사조 대림은 지난 14일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밝히면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사조 대림을 필두로 수산 음식료 관련주 상승을 했고요. 풀무원의 해외법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전망에 풀무원이 13.8% 상승했습니다. 사조대림이 지난 6월 14일에 냉동김밥 수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 조정이 나오고요.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연봉 차트인데요. 24년 박스 돌파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돌파 이후 첫 조정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하면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0만원 라운드 피겨와 과거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풀먼이 오늘 장중 23%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았고요. 최근 조정이 꽤 깊게 나왔는데 지난 5월 24일 장대 양봉 하단에서 어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음식료 관련주에서 이렇게 조정이 쭉 나오고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같이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대선 첫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 시 방산주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방사청이 미국 캐나다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수주전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에 9.7% 급등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 6월 17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요. 그 상승세가 며칠 이어지다가 최근에 삼은봉류 조정이 나왔죠. 어제 전저점에서 지지 캔들, 도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삼은봉류 조정의 도지 형태가 나오면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나간 차트로 갖다 붙인다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어제 저녁 아카데미에서 사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LIG 넥스원은 계단식으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일봉과 월봉의 흐름입니다. 월봉상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저지바이자 21선에서 지지 후 이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전고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바로 내려왔었는데요. 이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금양이 미국과 유럽 완성차 기업들과 4695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8% 상승했습니다. 이렌텍은 미국 배터리 기업 이노빅스와 배터리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2%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기업 세부담을 완화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보험 및 은행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양생명이 최근 M&A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보험주 일제히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8,000원 부근 월봉상 저항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OLED 패널 시장 매출이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OLED 태블릿 시장이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OLED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OLED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이 박스 상단 근처에서 오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박스 상단 저항에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상단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요. 정유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흥구석유가 동해가스전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61선까지 하락하고 61선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선을 지키면서 21선을 올라타면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도 동해 유정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ABC 조정의 후반부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21선을 올라타면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3월 기준 지난 12개월간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HVM이 장중 70%대까지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플러스 12%로 마감했습니다. HVM은
우주 분야 첨단 금속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HVM의 5분봉입니다. 오늘 시가 라인이 여기인데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 첫날 시가 깨지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시가 깨지고 급락, 반등 이후에 엄청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앞타바이오가 21% 급등했습니다. 수비 트래픽 및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8.8% 상승했습니다. 수배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박스 상단에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요. 지난 연말과 올해 연초 강하게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주봉상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전고점이자 과거에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부딪혔는데 다시 올라왔고 거기서 오늘 부딪힌 거죠. 여기서 부딪히다가 매물을 흡수하고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돌파하면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 박스 돌파, 상승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박스 상단 매물 소화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재룡산업이 오늘 아침 6.7%까지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직전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분봉상 트랩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30분봉 차트로 보면요. 최근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다가 어제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이탈하는 윗꼬리가 분봉상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트랩이 나오면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 일봉상 상승 조정, 상승이 며칠 나오고 그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트랩이 나오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LS 일렉트릭이 오늘 아침 7%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힌 건데요. 전고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강하게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바로 지난 5월 24일 장대 양봉의 종가 23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5월 28일에 양봉의 종가도 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가를 찍고 음봉으로 끝난 날 종가 23만 1,500원이죠. 오늘 고가 23만 2,000원입니다. 그 근처에서 부딪히는 모습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5분봉을 보면요. 일봉상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 23만 1,000원, 1,500원 부근에서 쌍봉을 형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부딪히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12%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오늘 그 자리에서 정확히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5월 24일 저가가 36,050원, 오늘 고가는 36,100원입니다. 지지받았던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면 그 자리 처음 올라올 때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분봉상 거기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장중 3% 플러스가 나왔지만 마이너스 1%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이 21선이 올라오면서 결국 21선 영역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돌파 양봉의 종가 21선 부근에서 다음 주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체 많이 올랐고 5일선에서 여러 번 지지받았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면서 3분봉류 조정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어제까지 3분봉류 조정이 나오고 오늘은 미니 엉망치 도지류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다음 주 이 양봉의 종가 21선 살짝 더 밀리면 이 윗꼬리의 고가 요 영역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포스코 인터는 어제 저항 영역에서 윗꼬리 음봉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일선과 11선이 깨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락하면 조정 3일차가 되는데요. 조정 3일차 또는 4일차에 전저점 또는 그 다음 전저점 바로 밑에 241선 검정색 선, 21선 노란색 선 1차, 2차 지지 영역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GS 글로벌이 단기 급등을 하고 3일간 단일가 거래를 거쳤습니다.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가 됩니다. 5일선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5일선을 지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다음 주에 지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동해가스전 관련주 쭉 보고 있는데요. 넥스틸은 지난 3거래일간 11선에서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하고 오늘 5일선, 11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2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이 돌파 장대 양봉의 하단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냉동김밥 관련주 사조 대림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그 전에 냉동김밥 관련해서 급등했던 우양이 워낙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최근 횡보하고 있는데요. 미니박스를 돌파하면 다음 주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미니박스 상단 매물소와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박스 하단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했는데 박스 하단이 깨지면 단기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양의 주봉을 보면 급등 이후에 급등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조정 이후에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봉 차트입니다. 삼양식품이 15일선 부근에서 3연속 도지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삼양식품이 급등한 첫 번째 이유는 불닭볶음면이죠. 불닭볶음면 소스로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S&D가 21선 위에서 연속 도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잘 지켜봐야 되겠죠. 풀무원이 최근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이 장대 양봉 하단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농심이 최근 조정이 깊게 나오고 오늘 도지를 형성했는데요. 장대 양봉 하단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저지바고 장대 양봉 하단이죠.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동해가스전 테마와 음식료 섹터 중에서 다음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주말에 월말 정리를 하면서 관심 종목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댓글 남기시면 참조해서 영상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STX 그린로직스가 시초가 9% 출발하면서 전고점을 시가 갭 돌파해서 시작했고요. 첫 1분봉을 보면 시가 갭 돌파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시가 저가를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고 아침 고점을 매물소와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시가 갭 돌파 이후에 매수세 유입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해서 저항받는 모습의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그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에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분할 청산을 하고 눌리다가 다시 매수세 유입 확인하면서 단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짧게 손절을 했고요. 마지막에 정찰병 보냈던 것까지 손절하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어제 시간외에서 8.9% 올라가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가 갭 돌파를 해서 시가 위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에 단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오래전부터 하승훈쌤의 유튜브 영상만 봐오다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기 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배울 게 많은데 굳이?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론은 유튜브가 조각이라면 아카데미는 조각 모음으로 최적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 돌파, 파동과 지지 저항, 매수세 유입, 시장의 주도주 및 스케줄 트레이딩 등등등. 이건 그냥 그동안 단어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매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트레이딩이 설레고 기대되고 행복한 감정까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핫쌤 아카데미로 인해 그동안 상상도 못해본 성장이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해운 물류 관련주 대한해운, STX 그린로직스, TK케미칼 흥하해운, KSS 해운이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주 인텍플러스, JMB, 오킨스전자, 이수페타시스, 네오셈이 급등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사조대림, 풀무원, 사조산업, 사조시프트, 동원 F&B가 강세를 보였고요. 방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비츠로테크, 코츠테크놀로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인텍플러스, JMB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사조대림, 대한해운 등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사조대림, 이수페타시스, LIG 넥스원, 동양생명, 테크잉, 펩트론, 코스피는 0.49% 상승한 279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기관이 2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21% 상승하여 84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순매수, 기관이 60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1원 하락하여 1376.7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삼성물산, 신한지주, LG화학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제약, 리노공업, 삼천당 제약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HMM, 하이브, 대한해운, 삼성 E&A, LG전자.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현대차.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이수페타시스, 삼양식품, 대한항공, 삼성물산.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시노펙스, 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실리콘투, 대부시스터즈, 에코프로 BM.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숲, 에코프로 BM, 대부시스터즈, 코스메카 코리아, 에코프로,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숲,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삼천당제약, 대부시스터즈, 그리드위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